변호사님, 한동훈 씨가 그만둘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말라 하면서 대규모 새 과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지난 1월 29일 날 국힘당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 처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당 안팎에서 한동훈 제명이 잘 된 것이냐 못 된 것이냐 또 이렇게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남의 당 일에 대해서 제가 시시콜콜이 얘기하는 것이 합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의 입장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동훈의 제명이 잘 된 거냐 못 된 거냐를 보면은 한동훈이 만일 자유우파의 다음에 유력한 대권 주자다라고 그러면은 한동훈이를 제명한 것이 잘못됐다고 볼 수도 있겠고, 그런데 만일 한동훈이가 이제는 끝난 사람이다 싶으면은 당내에서 분란이나 일으키는 사람을 제명한 것이 당연하고 잘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한동훈의 장인인 진형구 전 검사장하고는 공대 선후배간으로 아주 가까운 사이고, 한동훈이는 그분의 이제 사위인데다가 제 검찰에 한참 후배입니다. 이게 지금 한참 후배에 대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좀 의심은 됩니다만서도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아까 한동훈이 제명이 잘한 것이냐 못한 것이냐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이제 그렇게 틀어지게 됐는지 이런 쪽에 중점을 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동훈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회 이목을 받게 된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대통령 두 분을 구속 수사하고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그리고 재벌 총수들 이런 사람들을 여러 사람들을 구속하고 그렇게 엄정한 수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특검에서 들려오는 소문으로는 그 당시에 강수 이를테면은 경제적 공동체라든지 또 묵시적 청탁이라든지 이러한 무리한 법률 이론이라든지 또 구속과 불구속을 결정하는데 구속 수사를 주장한다든지 이런 거는 주로 한동훈이 주장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때 특검 내부에서도 한동훈이 하도 세게 몰아붙이기 때문에 좀 말 붙이기가 어렵다 이런 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간에 또 한동훈이는 그 당시를 나중에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화양연화였다. 자기가 가장 좋은 때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했는데 결국은 그 당시에 자유우파 세력들을 척결하는데 엄청난 기여를 했던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강공으로 밀어붙여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때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그래서 서울검사장, 검찰총장이 되게 된 데는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한동훈이 힘이 컸다, 한동훈의 도움이 컸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조국 장관 임명 관련해 가지고 조국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사이가 벌어지면서 한동훈이는 연 4번을 이렇게 좌천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기도 했고, 그래 동병상련인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첫 번째 법무부 장관을 한동훈이를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한동훈이는 사법시험 27기로
그 당시 검찰에는 검찰 간부 중에는 20기에서 26기까지 선배들이 23명이나 있었는데 이 23명을 모두 제끼고 한동훈이를 일약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이를 끔찍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고 또 한동훈이도 윤석열 대통령을 큰 은인으로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 아마 한동훈이는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는데 자기가 보기에 그렇게 명민한 검사가 아니었다고 생각되는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는데 자기라고 훨씬 똑똑한 자기가 대통령이 못 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에 문재인 정권의 적폐를 전혀 처리를 안 했습니다.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 측과 척을 졌으니 문재인 대통령 측과는 척을 지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저희 자유우파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왜 문재인 등의 적폐를 청산을 안 하느냐, 왜 적폐 수사를 안 하느냐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원망을 했었는데, 그리고 이거를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 적폐를 수사를 안 하고 놔두면은 결국은 나중에 되치기를 당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렵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했었는데 끝까지 수사를 안 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흘러나온 얘기를 들어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이 그거를 처리를 해주기를 원했는데 한동훈 장관하고 이원석 총장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때의 이 적폐들을 다 방치해뒀다는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뒤로 23년 12월 달에 이제 국힘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비상대책위원장이 되면서부터는 그야말로 한동훈이가 정치에 눈을 뜨고 자기가 차기 대통령을 꼭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 근거로 그 비상대책위원들을 선정하는데 전부 약간의 좌파나 중도 좌파 성향의 사람들만 모아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그리고 그 비상대책위원들이 비상대책위원들도 자기네들이 한동훈을 유력한 대권 후보라고 보고 이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어서 우리가 창업 공신이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좌파적 시각으로 한동훈에 대해서 대통령이 되는 그 방법을 훈수를 두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훈수의 중요한 내용은 현직 대통령의 고분고분해서는 절대로 다음 대통령이 될 수 없다. 과거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각을 세웠던 것처럼 한동훈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각을 세워야 다음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그 훈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사사건건 이렇게 맞서는 모습을 보이고 김경률 같은 비상대책위원은 김건희 여사를 프랑스 혁명 때 단두대에 희생이 됐던 마리 앙뚜아네트로 비유를 하기도 하는 등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위를 많이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4.10 총선을 공천을 하면서 나중에 들은 말에 의하면은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과는 이런 방구 상의도 없이 대통령의 뜻은 철저히 뭉개버리고 완전히 독단적으로 자기 위주의 약간의 좌파성 또 자기 가까운 사람들만을 공천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나중에 탄핵에 찬성하고 뭐 했던 사람들이 되겠죠. 한동훈 키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다가 잘 아시다시피 재작년 그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하니까 한동훈이가 바로 이건 내란이다라고 소리를 하고 또 12월 14일인가요?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결의에 자기 무리들을 끌고 찬성표를 던지도록 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결국 좌파 정권이 들어서게 되고 그래서 재작년 12월 달부터 우리 자유파 애국국민들이 추위에 더위에 떨고 힘들게 버티면서 여태까지 왔던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엄청난 배신자고 우리 자유파 국민들한테도 엄청난 배신자가 됐습니다. 만일 한동훈이가 제대로 된 사람 같았으면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렇게 큰 은혜를 입고 윤석열 대통령과 자신과 뜻이 안 맞으면은 그 자신이 거기까지 올라간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마음이 안 맞아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든지 이렇게 하고 다시 자기 힘으로 일어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듯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바로 칼을 빼들고 덤벼드는 바람에 정말로 이게 확인된 얘기는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오직 미우면은 죽이고 싶다는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진짜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전혀 진짜로 맞지 않는 그런 배신을 저질렀고 또 우리 자유파 애국국민들이 이렇게 더울 때나 추울 때나 한데 나가서 고생하고 이재명 정권 하에서 이렇게 시달리게 또 자유민주 체제가 이렇게 위협을 받도록 만들어 놨다는 점에서 한동훈은 큰 책임을 느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렇게 보면은 한동훈에 대한 제명이 잘한 것이냐 못된 것이냐 다시 말씀드리면은 한동훈이가 차기 대권 주자로서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은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잘못된 결정일 테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은 잘한 결정일 텐데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복원된 우리 한동훈이 우리 자유파 애국국민들 간에 배신자로 찍혀가지고 장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국힘당에서 대권 주자로서의 기능은 상실했으면서 내부에서 말썽만 부리는 한동훈이는 제명시킨 것이 잘한 일이다, 타당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변호사님 잘 알았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